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우리 이정주 기자의 전문 분야로 갑니다. 단계로 갑니다. 네, 제가 좌파 태극기 요새 좀 네, 잠잠했는데 또 DC계에서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기들 편인지 알고 응원하더라고요.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정주가 좌파이긴 해도 잘 쳐. 잘 쳐? 네, 얘가 제일 잘 패. 누굴 팬다는지 과연 누구를 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칭찬을 받을까요? 예. 자, 한동훈 전 대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다운 게시판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을 마지막 독대했을 때 단계에 너무 험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다. 이건 뭐냐? 일종의 생색내기 아니었느냐? 또 자신이 시켰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윤석열이 배후에 있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 제작진이 화면에 띄워놨는데 저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장해찬 여연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원색적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당원 게시판 사건에 한동훈 전 대표 입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이정주 기자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거 좀 어지러지랍니다, 진짜. 짧게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예. 물론 아직도 고소를 안 했어요, 저를. 네, 저를 고소하면 간단히 끝날 얘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거 고소하면은 수사하면서 사실관계들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 이제 무고죄 들어가니까 바로. 네. 한동훈 전 대표님 이제 정계 은퇴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사실 제가 침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무고죄로 변호하시려고? 네, 무료로 해주신다 해서 네, 저도 사내 변호사 이미 준비돼 있다. 네. 근데 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상해요. 왜냐면 요 한 3, 4일 사이에 언론 인터뷰 제가 본 거 한 6개 했던데요. 굉장히 바쁘게. 네. 저 인터뷰뿐만 아니라 무슨 디지털 타임즈 최근에 TV조선 나가고 원래 인터뷰 자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약간 은둔형 이런 약간 자신의 레어 아이템을 아끼시는 분인데 갑자기 줄줄이 인터뷰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검찰 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3차장 할 때 하는지 똑같이 한다 지금. 물량 공세로 이제 그때 이제 예를 들면 피의 사실 공표 쥐고 있다가 언론에 쫙 뿌리고 막 우당탕탕 해가지고 지금 여론몰이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윤석열이 이제 배우인지 아닌지 사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알아서 싸우세요. 네. 예, 그 최후변론 가서 항의하시면 되겠네. 예. 그래서 근데 누가 어디서 발언했는지까지는 사실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민주사회의 공론의 영역에서 여론 조작에 영향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지. 저희까지 지금 메신저 공격까지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적 가치를 보자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딱 제가 3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전 대표 저 인터뷰를 제가 꼼꼼히 보거든요. 나오면 예. 네, 무슨 말한지 한 줄 한 줄 쳐서 읽어요. 근데 이분이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명의도용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저한테 악플다는 그 소위 말해서 위드 흔히들 있죠. 와서 뭐 이정주 너는 익명의 글도 안 쓰냐? 저도 써요. 못다 써요. 왜? 뭐 익명으로 예를 들면 뭐 클리앙 이런 데 들어가서 저도 이제 커뮤니티 있으면 쓰고 뭐 거기서 익명으로 욕도 못 하냐? 할 수 있습니다. 뭐 개목걸이든 소목걸이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예.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문제 삼는 건 그게 아니라 명의등을 문제 삼는 거예요. 장인 진형구란 사람이 진땡땡으로 나오죠. 예. 그럼 진땡땡이 써야죠, 자기 거. 최땡땡이라는 분이 있죠. 최땡땡이 써야 되는 겁니다. 예. 익명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A란 사람이 A 걸 써야 되고 B란 사람이 B 걸 써야 되는 거지. A가 B, C, D, E, F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명의도용이고 이게 범죄예요. 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인터뷰 하잖아요. 명의도용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직접 본인이 쓴 거냐 물어보면 아니 집에 가서 장인 장모랑 뭐 사이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 1년 3개월 동안 통화하는데 못하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장인어른이 혹시 쓰셨냐고 밤 11시 40분에.
쓰셨냐고 물어보면 돼요. 연세가 여든이죠. 예, 여든이 넘으셨지만 11시 40분에 1분 간격으로 장인 장모가 한 번에 썼다는 게 제가 뭐 믿기진 않지만 쓸 수도 있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커뮤니티 표현들을 막 써가면서. 예. 그것도 막 뭐 배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뭐 썼다 칩시다. 예, 요새 MZ들 뭐 다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어쨌든 본인이 썼냐 안 썼냐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말해주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 기사를 쓸 때 나는 아무리 봐도 밤 11시에 이게 1분 간격 내지는 30초 간격에 올라온 거는 그 MZ의 표현을 쓴 거는 남이 쓴 것 같다. 그 본인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아니라 그게 뭐 진은정 뭐 와이프인 진은정 씨가 됐든 뭐 알바를 구했든 누가 했든 모르는데 어쨌든 한 명이 드루킹처럼 쓴 것 같다. 네. 그게 수천 개 쓴 게 드루킹이에요. 그래서 감옥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데 이분은 거기에 대해 대답이 없습니다. 그 얘기 안 하고 본인이 안 썼다는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허수아비치기죠. 전형적인 이준석 한동훈식 물타기입니다. 그렇죠. 네. 허수아비치기라고죠. A를 물으면 A 다시 답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B를 물어요. 거꾸로 했냐 안 했냐 요건데 가족이 했냐 안 했냐. 너 밥 먹었니? 이러면 네. 아침에 목욕 안 했는데요? 밥 먹었냐고. 근데 그거를 밥 이제 먹었냐고 물어보잖아. 밥 먹었냐고. 그걸 이제 계속 집으시니까 이 다음 물타기로 나온 게 이거 배우가 사실 윤석열 아니야? 라는 식의 새로운 물타기를 했을 뿐이고 본질은 이 명의를 도용해 갖고 동시에 여론 조작을 하였다. 와, 제가 볼 때는 이정주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 더. 그리고 그게 논란이 터지자 자신의 당대표 권한을 이용해서 이 증거를 인멸하라고 하였다. 다 형사적 문제인 거죠. 근데 진상조사 중단.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약간의 일부 뭐 표현의 오류가 있던 걸 고소고발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마치 그 정당한 것과 정당한 것의 싸움인 것처럼 그러니까 다툼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게 전형적인 한동훈 이준석식 물타기죠. 그리고 이제 뭐 허수아비치기, 물타기 개수를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하던데 허위사실 비방, 뭐 명예훼손 이런 걸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한 번이면 허위사실이 안 되고 한 번이면 모욕이 안 되는 겁니까? 몇 천 개 중에 몇 개, 겨우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겨우 몇 개라니요. 한 개만 돼도 쟤는 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 단계 사건은 이 뉴스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때문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IP 2개에서 여러 개가 나왔고 그러니까 당무감사위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부르르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도 많아지고 하는데 하는 워딩 하나하나 다 이런 식의 비판과 비평이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하셨죠. 공적인 어떤 가치들 여론 조작이라는 것 그리고 이 여론 조작 과정을 진상규명하려는 노력에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명의도용의 내용에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 뭐 검사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것만 싹싹 피해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당 대표실에서 전화를 했다. 이제 제가 취재한 거는 이 또 꼬투리 잡고 들어오니까 당 한동훈 전 대표가 했는지 모르죠 당연히. 예. 당 대표실에서 당직자들에게 당시에 진상 조사를 하는 당직자들에게 전화가 갔고 그 당직자들이 그것 때문에 진상조사를 중단했다고 말을 해준 거예요. 저한테 벌써 두세 사람이 이거 해줬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기사를 좀 더 키우려고 요쯤 하면 이제 밝히시겠지 했는데 반응이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기사를 써야 돼요. 제가 스트레이트로 기사를 써드려야 이제 제 기사를 고소하는지 한번 보시고 고소를 안 하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다른 분들은 왜 이렇게 간단한 사과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밝혀진 바나 말씀하신 바를 들어보면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형사사법 대상이고 이거 잘못하면 정계은택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가족이 정말로 한동훈 대표가 사과한 것처럼 가족이 그 자신들이 익명으로 누굴 욕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도의적인 거니까 빨리 사과했겠죠. 근데 이거의 본질이 그게 아님을 검사였던 본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 이야기는 후속 보도는 아마 이정주 기자의 키보드에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파이어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자잘한 기사 그만 쓰고 싶고 진짜 남들은 뭐 무인기 쓰고 있고 민주당 전당대회 저도 그런 멋있는 기사 쓰고 싶어요.
알았어요. 아 근데 이거 네. 뭐 전혀 네. 그멋 없지 않아요 지금. 아직도 저희 멋 있어요. 예. 어. 아니 앵커님 그러지만 저희 회사에 저한테 약간 부장들 중에 한 몇몇 분 친하시면 너 아직도 단계하냐? 이런 약간 말에 뼈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장님들이 이 방송을 보면 어떡하려 그럽니까? 너 나가서 내 얘기하냐? 익명으로 저도 당. 우리 이정주 기자를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기사로 여러분께 보답해 아니 줄 그럼 제가 거고. 마지막 하나만요. 요거를 예. 또 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프레임을 잡으려고 한 게 뭐냐면 이호선 위원장, 예, 감사 위원장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시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주특기거든요. 보면 개인 뭐냐면 공격. 예. 사안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잖아요. 예. 한 명은 부정선거론자, 한 명은 뭐 계엄했던 내란수계 혐의자. 이러니까 프레임을 잡는 거예요. 나는 계엄에 해제했던 사람인데 너네 이렇게 말한 사람들 말이 맞니? 이 사람들 말 믿을 거야? 라고 각을 잡고 지금 메신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최상병 취재하려고 내성천을 4번이나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오세요. 그냥 부정선거론자라고 싸우지 말고. 근데 이게 옆에서 맨날 같이 치는 저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됐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희생양 그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계속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거 단계가 절대 짜치는 사안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알아요. 짜치라는 거. 아 근데 이게 제1 야당이 아직도 이거 가지고 내부에서 이렇게 지지고 복구하는 것 자체가 좀 한심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주도하는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이고 본인이 애초에 처음부터 좀 깔끔하게 문제 제기, 그러니까 좀 정리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계속 뭐 안 하고 계속 돌려치기 하고 하다가 사실 여기까지 일을 키운 것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고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안에서 고소고발 진행하고 밖에서 보기에는 지방선거 코앞인데 아직도 지금 단계 가지고 내부 권력 투쟁하고 있거든요. 좀 이걸 계속 봐야 되나. 아, 근데 이거 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익명 게시판에 누가 쓴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니까 경로했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병사 하나 죽은 것 같고 그러냐라고 하지만 그 시작도 굉장히 알고 보니 거기에 과실들이 누가 엮여 있고 이렇게 나쁜 일들이 있었던 거고 그걸 파헤치려고 하는 과정을 누가 막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정권이 뒤집어질 정도로 커진 것처럼 그 글 자체는 굉장히 가십성이고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명예 도용이었다. 그리고 이 진상을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만약 이거의 진상을 막았다고 한다면 이건 더 이상 가십성이나 짜치는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고 뭐 작은 그 병사 한 명의 죽음에서 정권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게시글 하나로 어떤 정치인이 정치적 생명을 다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게 간단한 도의적 사건이 아니고 그걸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은 여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계속 지지 끌고 갈 거고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을 시간 지는 끄는 사람은.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은 지금 당명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그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을 썼던데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과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 아마 윤리위원장인가가 그런 말 썼죠. 댓글 달을 때 뭐 그 나라 국기라도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지난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 5천 개 이상 올린 그러니까 트위터죠.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그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뭐 얘기하다가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가지는 투표권이라는 것이 3년 이상 거주했을 때 지방선거까지는 투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까지. 근데 우리 법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간이 많아지고 인원수가 많아지고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법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법에 있는 이런 취지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싹 삭제해버리고 외국인들 투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주 타겟이 외국인도 아니죠. 정확히 이제 중국인이죠. 저들이 말하는 건 그때 IP가 왜 몇 퍼센트 이상이 캄보디아인가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한참 예. 저기 논란 될 때 그런 얘기는 싹 안 하네요. 전부. 그리고 당명 변경하는 거 관련해서 포대갈이라고 아마 우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이들은 2018년 어게인 2018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때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내 만해해서 많이 했지만 탄핵의 강은커녕 국회 앞에 서강대교도 못 건너갔습니다.
그걸 건너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심한 내란의 강도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비상계엄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려면 근본적인 아이덴티티 큰 기둥 이 자체가 이제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자기네 보수의 근본가치 뭐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뭐 노블리스 오블리자 다 어디 갔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이런 걸 세우지 않고 당명을 아무리 바꾼다 한들 포대가리밖에 안 되는 거죠. 내용물 컨텐츠가 안 바뀌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과거 민자당부터 쭉 이걸 훑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예, 뭐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러고 보니까 야, 난 그 생각이 솔직히 야, 내가 이걸 다 안다. 나 옛날 늙었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 이제 공통점은 민주당은 아무리 바뀌었어도 민주당이 항상 이제 붙어 있었죠. 이 보수 정당은 그게 없었죠. 그냥 뭐 여기 보면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 그 태어나셨을 때 공화당이었어요, 자유당이었어요? 공화당이 맞습니다. 공화당. 미국에 공화당은 왜 태어나시죠? 하냐면 이제 미국에서. JP가 충청도 출신이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는 그러니까 여당이 공화당이었잖아요. 우리 아마 최정 부국장도 말하지 예 공화당 출신이고 저도 공화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민자당 좋다. 민자당. 저는 한나라당이. 진짜요? 그러지 않을까요? 어머. 제가 기억에 있는 당은 한나라당밖에 없습니다. 기억은 되게-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아닐 되게- 것 같은데. 그래. 태어난 건 신한국당 신한국당보다도 그치. 전일 수 있어요. 민자당일 걸. 민정당 아닐까? 민정당. 민주자 신한국당이네요. 신한국당. 그죠. 90년대생이면 신한국당. 야, 아, 놀랍다. 굉장히 불쾌해지네. 신한국당 출입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직후에 있습니다. 직후에. 자, 이게 국민의힘 상황까지 전해드렸고, 뭐 민주당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 선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궐이었기 때문에 뭐 남아 있는 임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는 그 여러 현안들이 있죠.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공천헌금 관련돼 있는 뭐 어제 김경시 의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모자 쓰고 들어오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거고, 오늘 윤리감찰원 여기에 이제 김병기 의원이 출석했다라는 뉴스까지는 나왔어요. 뭐 그렇게 뭐 직접적인 언급은 크게 없는 상황에서 출석하는 장면들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내용들 당 내에 있는 일들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이고, 뭐 그러면서 지금 뭐 친명, 친청 이런 개파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이건 또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는 이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계속 이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정치에서 언제는 뭐 갈등이 없었고 내부 간에 개파가 없었겠습니까? 훨씬 강한 그게 있었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이제 우리 모두 그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뭐 새로운 개파들이겠죠. 장동혁계니 뭐 한동훈계니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골간에 흐르는 그 궁극적 지향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건전한 뭐 서로 견제와 균형, 갈등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 주권주의가 워낙 강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큰 틀의 거는 결국 당원의 뜻에서 어긋나서 가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건전한 어떤 그런 견제 균형으로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당내 이견이 없으면 그 당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겠죠. 자, 지금 뭐 공천헌금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된 부분들, 강제 수사가 진행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 진행 과정들과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30초 정도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을 위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뭐 중요하죠. 판을 딱 만들어. 제가 그 명태균 게이트 12.3 내란의 밤 등등을 이제 어쨌든 다 같이 한복판에서 지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의 집권 과정 그리고 집권위의 변화 등등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키워드들이 악의 평범성, 그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기득권의 민낯들이 이 지경이냐, 식자들의 민낯 아니냐. 저서부터 저도 뭐 기득권 식자에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어쩌다가 21세기 이 최첨단 시대에 대한민국이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남에게 책임을 떠밀고 이런 지경이 됐느냐. 그때 왜 나는 그러면 윤석열 인수위에서 사표를 내고 떠났을까? 그리고 12.3 명태균 게이트 때 이걸 공개하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 기로마다 결국 정답은 양심에서 어긋나는 짓은 결국 뒤에 역사와 국민들 앞에 부끄럽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전반적인 그 팩트에 기반해서 명태균 게이트 또 윤석열 집권 과정 이런 것들을 팩트로 제가 직접 쓴 내용입니다. 그렇게 길게 다 얘기해버리면 누가 책을 사요? 선택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술을 하신 그 거니까. 독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죠? 책 제목은 선택입니다. 1월 31일 날 저 충북 아.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출판 기념회 출판 그날 이제 기념의 정보까지. 아니 뭐 그런 날짜는 저희가 알면 자막 같은 걸로 넣어드릴 텐데 그날 이제 봉지욱 기자, 이명수 기자, 뭐 알았어요. 강혜경 씨 거기까지만 해요. 같이 합니다. 한번 하자고 장을 열어드렸더니 너무 많이 하시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이 쓴 책 선택 관심 있는 분들 많이들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눈이 왔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안전하게 모두 귀가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뜰말뜻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